칼리님이 신작이 나왔어요. 사실 옛날부터 신작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나 샷 렉처 내려고 진짜 옛날부터 이 얘기 들렸거든? 드디어 나왔습니다. 리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타겟이라는 렉처가 뭐에 대한 렉처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드를 날리는 법에 대한 렉처를 담고 있어요. 카드 쏘는 거, 슉 날아가는 거.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야기할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플러리시예요. 여러분, 플러리시가 뭡니까? 대표적인 플러리시를 제가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카드를 이런 거 플러리시 있죠? 차 이제 더 잘하시는 분들 거를 보는 걸로. 아니면 또 뭐 있어? 뭐 한 손으로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심플하게 이렇게 카드 날려주기만 해도 이거는 훌륭한 플러리시기도 하고, 마술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거 사진 많이 찍잖아. 이렇게 펼치는 거라든가 이런 동작들이 다 하나같이 플러리시입니다. 플러리시는 근데 꼭 카드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동전이 있을 때 그 동전을 손에서 이렇게 굴리는 것도 플러리시라고 볼 수가 있죠. 펜 돌리기 훌륭한 플러리시죠. 플러리시라는 동작은 마술 연습을 하면서 반드시 한 번씩은 거쳐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플러리시 동작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은 어그로를 끌어요. 관객이 내가 앞으로 뭘 할지 기대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얘는 좀 하는데? 라는 생각을 품게 만듭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하지만 그게 그대로 단점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카드 마술을 보여드릴 건데 카드 한 장을 골라주시고 자 지금부터 카드를 이렇게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섞었어. 그러고 나서 마술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카드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관객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 야씨 그래 나는 모르지. 넌 왠지 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역효과를 내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플러리시나 이런 거를 하면서 내가 손기술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마술 동작에서 플러리시를 사용해야 되거든. 플러리시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플러리시가 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카드 샷이에요. 샷이란 동작은 사실 이것만으로는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신기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게 안 신기해요? 샷 나가지고 딱 하면은 사람들 박수 치던데 그거는 네가 샷을 기깔나게 잘 쏘니까 그런 거지. 저글링 보면서 펜 돌리기 하면서 잘하는 사람 보면은 와 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고, 샷이 신기해지는 순간은 그렇게 해서 샷을 날렸는데 그게 고른 카드일 때 샷은 그 자체로는 신기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그 샷으로 무엇을 쏘았는지가 신기함을 결정하는 거야. 카드샷은 그래서 오프닝이나 이런 거 할 때 관객들이 나에게 뭔가 시선을 집중시켜야 될 순간이 왔을 때 이런 거 한번 날려주면은 사람들이 오이 카드 좀 날려본 녀석인가 한다고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플러리시 중에서도 이 카드샷이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카드를 펼치는 동작은 그렇게 크게 어그로를 끌지 못해요. 여 안에서만 이 화려함이 일어나잖아. 펼치는 거는 심지어 소리도 안 나. 근데 이런 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샷의 첫 번째 역할은 소리가 나가지고 어그로를 끝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이 프레임을 키워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마술을 할 때 이러고 하고 있으면 여기에서만 모든 동작이 일어나요. 여기서 짠 고른 카드가 나왔어요 라고 하면은 여기서만 지금 마술이 일어나고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카드를 날려서 야 촬영 중에 실수를 해? 다시 한번 넘어갑시다 그냥. 그러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야. 와 이렇게까지 내가 봐야 되는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카드샷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조금씩 디테일한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기술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렉처에서는 크게 샷들을 구분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제가 그냥 임의대로 샷을 두 개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뿅 하고 날아가는 거, 이런 느낌의 샷이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카드는 그대로고 카드 한 장만 딱 날아오는 거잖아. 그거랑 반대로 이런 샷도 있어요. 이런 샷은 뭐냐면은 내가 동작을 하면서 카드가 날아가는 거잖아. 노컷샷, 컷샷이라는 카테고리로 구분을 했습니다. 노컷샷, 컷을 안 하면서 쏘는 샷. 이렇게 나눠지는 동작을 컷이라고 하죠. 그리고 컷샷은 나눠지는 동작 속에서 카드가 날아간다. 그래서 노컷샷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롱 디스턴스 스피너라는 샷이 하나가 있는데, 야 이거 진짜 너무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별표입니다. 이런 동작으로 쏘는 샷입니다. 이 샷이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남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 어떤 마술을 봤는데 무대 마술이었어요. 그런데 무대 마술에서 굉장히 하이라이트 지점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무대 마술은 이렇게 카드 막 뽑아내고 그러고 끝나잖아. 그런데 그분은 양손에 카드를 이렇게 가로로 들고 카드를 엄청 날리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그때 사용했던 동작이 롱 디스턴트 스피너라는 샷이었습니다. 왜 스피너냐면은 이렇게 회전하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 뭐 당구 칠 때 공에 스핀이 건다 그런 얘기 하죠. 카드도 스핀한다 이런 느낌의 이름입니다. 샷 중에 제일 멀리 날아가는 샷의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힘이 그만큼 세게 들어가나 봐. 진짜 무대에서도 쓸 수 있을 법한 샷이었어요. 두 번째는 마틴 루이스의 스피너인데요. 이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부터 계속 보여드리는 이 샷을 이야기해요. 이건 난이도 진짜 쉽습니다. 쉽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섣불리 쉽다고 얘기하면은 안 쉽던데요? 안 되던데? 그 정도로 쉽진 않고 쏘는 원리만 조금 파악하면은 좀 따다닥 되겠더라고. 그리고 세 번째 썸샷인데 이게 또 여러분 여건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썸샷을 연습을 좀 했어요. 이게 이렇게 나가는 거였고요. 아직 연습 중이긴 한데 처음에 이거 연습하는데 강의에서 그런 얘기 해요. 썸샷 되게 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 쉽대. 가르쳐주는 사람이 고민한 쉬운 샷이야. 썸샷 개꿀이겠네 했는데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더라고. 왜 안 됐는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든 게 다 하나의 짧고 간결한 해답으로 이어지거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오기가 생겼어요. 아니, 잠깐만. 야, 쉽다고 말했는데 못한다고? 야, 이거는 좀 그런데? 혹시 모르잖아. 나중에 칼린을 만나가지고, 그 썸샷 내가 제일 쉬운 거라고, 넣어놨는데, 어때? 그거 못하겠던데요? 이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영길이가 사실은, 카드를 잘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거는 어떻게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빠득빠득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감을 좀 잡았어요. 그래서 노컷샷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디스플레이의 느낌이 조금 강해요. 디스플레이는 보여주는 거거든. 그 다음은 컷샷입니다. 컷을 하면서 쏘는 샷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마술하면서 어디선가 한 번쯤 봤을 법한 기술들이 나옵니다. 벤자이스 스피나웃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마술을 하다가 이거를 못 봤으면은 이건 말이 안 돼. 어디선가 한 명은 누군가가 했어요. 홉카드 이거 되게 많이 봤죠. 어디서? 부메랑 카드 이거는 조금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딱 놔서 쏘는 샷이거든요. 그리고 프로덕션 부메랑 별표 친 거 이 샷이죠. 되게 많이 봤죠. 되게 많이 어디서 보긴 어딜 봐. 내 방송에서 내가 맨날 하던 거지. 제가 맨날 하던 것들이 실려 있어가지고 신났어요.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이 세 개 다 리빌레이션으로 쓰기에 되게 훌륭한 샷이에요. 고른 카드를 중간에 넣고 막 섞은 다음에 자 이게 고른 카드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걸 리빌레이션이라고 해요. 여기에 있는 애들은 첫 번째 이러면서 카드가 나가고 두 번째 이러면서 카드가 나가고 세 번째 이러면서 카드가 나가요. 했다 마치 관객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이 될 수 있냐면은 어딘가에 있던 네 카드를 내가 찾았다 이 느낌을 바로 줄 수가 있는 거죠. 관객이 느꼈을 때 정말로 중간에서 딱 나가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딱 고른 카드 어떻게 찾을지 고민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찾으면 좋겠다 싶은 느낌? 여컷샷 중에서 그나마 조금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 프로덕션 부메랑이 조금 어렵고요. 얘는 좀 느낌을 잡는 게 필요해. 그래서 기술은 이렇게 총 7가지의 샷이 들어있어요. 근데 특히 이 마지막 프로덕션 부메랑에 대해서는 제가 첨언을 하고 싶은 게 칼리님이 진짜 옛날부터 이 샷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마술 칼리님한테 배울 때도 이거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막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거 공개 안 하면 안 되냐. 너무 아깝다. 그런데 이제 이번 타겟에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기술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이러면 기술 렉처지 마술 렉처가 아니잖아. 그래서 마술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하나씩 드려볼게요. 하나는 건트릭입니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보셨을걸요? 뭐 총 모양으로 만들어서 장전을 하면 딱 카드가 나오는 그런 마술이거든요. 건트릭. 말 그대로 총 마술이죠. 그런데 이 마술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샷이 주인공이 아닌데 건트릭에서는 튀어나간다는 공통점만 있지 그러니까 샷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건트릭 약간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았다 나빴다 이런 것보다 안 어울리는 느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드는 느낌은 이게 멋있는 마술이냐? 근데 딱 멋있지도 않는 것 같아. 왜냐면은 샷을 왜 배워요 우리가? 왠지 양복 하나 걸치고 되게 슬로우 모션으로 샷 날려서 오른손으로 잡고 이런 거를 우리가 약간 상상을 하는 게 있잖아.
근데 건트릭은 물론 이거는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만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완전 멋있는 느낌이 사실은 조금 안 들었어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감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이스 프로덕션입니다. 에이스 프로덕션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기대했던 거는 다시 들어간 에이스 프로덕션인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도기문 마술사님의 라르고라는 에이스 프로덕션이 있어요. 거기서 탑샷을 써가지고 기가 막히게 에이스 프로덕션을 하거든요. 한 번에 딱 나오는 에이스 프로덕션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에이스 프로덕션보다는 슈팅 디 에이시스에 가까운 루틴입니다. 한 장씩 한 장씩 카드를 샷으로 찾아내는 그런 마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선 기술 설명에서 더 특별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솔직히 아직까지는 못 들었어요. 세 번째 서브 트렁크 미스테리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서브 트렁크가 마술 도구 이름이에요. 되게 일루전 마술, 되게 대형 무대에서 하는 마술인데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이런 도구가 아마 서브 트렁크라는 도구일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카드 마술로 만든 거죠. 이 카드는 마술사 카드고요. 이 카드는 조수 카드입니다. 이 마술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기승전결이 뚜렷한 느낌이 있고 마술이 체계적이에요. 난 이런 거 좋아. 뜬금없이 큰 거 한 방으로 간다. 가 아니라 약간 빌드업이 잘 돼 있다고 해야 되나? 구조가 좋다고 해야 되나? 이 마술이 왜 좋은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앞에 있는 두 개보다 독립적인 루틴으로서 굉장히 가치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서브 트렁크 미스테리.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렉처노트에서 나온 리마커블이라는 책에 이미 서브 트렁크 미스테리는 실린 적이 있었다는 거지. 서브 트렁크 미스테리는 타겟이라는 렉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하고도 굉장히 부합하는 마술이에요. 타겟이라는 거는 샷에 대한 렉처잖아. 그러면은 이 마술에 있어서 샷이라는 동작이 굉장히 중요한 동작이어야 하거든. 그런데 서브 트렁크 미스테리에서 이 샷 동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기대했던 샷의 활용도를 가장 잘 활용한 마술이었다. 그리고 보너스로 펜 스틸, F 발음을 강조를 하면은 펜 스틸이라는 마술이 있습니다. 팬 동작에서 카드를 스틸하는 동작인데 이거는 진짜 샷이랑 하나 관계가 없어요. 말 그대로 스틸이야. 스틸이 뭐냐면은 이거를 이 손으로 몰래 꽁쳐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나오는 거야. 샷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마술이라서 타겟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샷이랑 무관해가지고 이게 왜 타겟에 들어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야, 기술 자체는 되게 좋다. 굉장히 이것도 보면서 만족스러웠고요. 그런 느낌이야. 나는 파스타 집에 와가지고 파스타를 시켰어. 근데 메뉴에 보니까 김치찌개가 있는 거야. 아씨, 뭐지? 왜 이렇게 궁금하지? 근데 맛있나 보라고 좀 주는데 개맛있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 해봤습니다.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샷 그 자체의 어떤 특징이나 그런 걸 이용하는 마술이 세 번째 서브 트렁크 미스테리밖에 없었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간결하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추천하는 사람, 추천하지 않는 사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화려한 걸 좋아하신다? 야, 샷은 배워놓으면 좋아요. 이게 샷이라는 게 저도 옛날에 화려한 거에 꽂혀가지고 레나트 그린의 탑샷을 연습했던 시절에 진짜 샷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어. 있나? 한국어로 되어 있는 곳 중에 샷 배울 만한 곳이 없을걸요? 뭐 다른 렉처에서 끼워서 가르쳐주는 경우는 있어도 샷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렉처는 없다 보니까 화려한 걸 좋아하신다? 샷 배워볼만 해요. 나는 손기술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 연습할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사서 연습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썸샷 안 된다. 제가 좋은 핑계거리를 찾았어요. 칼리님이 손에 땀이 엄청 많아. 어느 정도로 많냐면은 잠깐 카드 빌려도 될까? 하고 막 마술하고 돌려주시잖아. 제가 아까 드린 카드가 아닌 것 같은데 얘가 이거 왜 수명이 지금 이게 무슨 땀이 진짜 많아요. 근데 손에 땀이 많은 사람들은 손에 마찰력이 조금 있어요. 이 습기가 마찰력이 되어주잖아. 그래서 알게 모르게 칼리님이 샷에 대해서 잘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은 손에 땀이 없어서 마찰력이 없어. 그런 사람이 나야. 그게 나야. 손에 땀이 없거든요, 제가. 이게 손에 얘 카드를 밀어와야 돼. 밀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샷이야. 이게 안 돼요. 손에 땀이 너무 없어서. 너무 건조하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정말 진땀을 뺐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해결 방법을 찾았죠. 해결 방법은 두꺼운 옷을 입는 거야. 그러면 땀이 나더라. 그럼에도 손에 땀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많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추천하는 분들이 있으면 추천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기한 마술을 조금 원한다?
좀 추천하진 않는 것 같아요. 샷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어찌됐든 이걸로 할 수 있는 현상이 한계가 있어요. 특정한 카드를 찾는 거고 손기술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이런 것보다 진짜 막 나는 퍼펙트 아칸 같은 거 좋아해. 나는 신기한 마술 좋아해. 그러면은 조금 이 렉처는 여러분들의 취향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손에 땀이 없으신 분들 고생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술 초보자분들 욕심이 생겨서 배우려고 들어왔다가 약간 이게 아닌데 싶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샷은 부품이야. 샷은 마술의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토대는 컨트롤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다른 손기술들이죠. 그런 부분이 진짜 기본적인 뼈대를 구성해주는 거고 그 뼈대 위에다가 이제 살을 얹고 더 아름다운 치장을 해주는데 그런 치장 중에 하나가 샷이거든요. 초보분들 타겟 렉처 사시면은 샷 날리는 거 되게 재밌겠는데 하다가 괜히 생각보다 어려운 난이도의 마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흥미만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렉처 리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칼리님이 저한테 또 렉처를 감사하게도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차밍페이 렉처를 진행하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리뷰를 하는데 제가 누군가에게서 물건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리뷰의 객관성이나 그런 부분이 의심된다. 컨텐츠도 뽑아내고 렉처도 받았어. 그러면 나한테 일석이조니까 너는 어쨌든 좋게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선물 받은 만큼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 올라가면은 제가 링크를 걸어둘 겁니다. 설명란에. 그러면은 설명란의 링크로 여러분들이 또 예전에 진행했던 트레이스 이벤트처럼 이벤트 신청을 해주시면은 한 분을 골라서 배송비 포함해서 15,000원 상당의 바이시클 라이더백 4개! 빨강 파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마술 강의, 더 좋은 마술 도구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